그러면서 또 정말. 최근 온라인 SNS상에 굉장히 화제가 되고 좀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이라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양궁 국가대표 선수가 지난 대통령 선거에 사전 투표가 좀 조작됐다. 이런 SNS 글을 올리면서 음모론 게시물을 통해서 굉장히 지금 찬반에 관련된 온라인상의 젊은 분들 사이에서는 큰 화제가 좀 되고 있어요. 네. 이 논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아, 또 제 전문 분야가 그러니까요. 나왔는데요. 이제 딱 너무 익숙해요, 저한테는. 저 사람이 마치 저한테 댓글 단 적이 있을 것 같은 그런 기시감을 느끼는데요. 일단 스레드에서 글 쓴 거라든지 네. 아니면 스토리를 올렸던 거 그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가 저는 매일같이 제가 추적하고 있는 극우의 네.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거를 정말 심각하게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게 이거 민주당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전혀 개인의 일이 아니에요. 이렇게 10대, 20대들의 극우화가 그러니까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이게 굉장히 세력의 움직임으로 나타나고 있고 솔직히 말해서는 10대, 20대들의 대다수가 이런 영향들을 많이 받고 있다. 그래서 뭐 사전투표 조작이라든지 선관위의 그런 부실 선거가 아니라 부정 선거라든지 이 모든 것들을 중국이 했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이 친중이기 때문에 셰셰로 뭐 이런 친중의 부정 선거를 영향을 받고 있다라든지 아니면 그들로 인해서 당선이 됐다라고 가짜 세계관을 만들어서 선동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게 SNS 상에서 특히 인스타그램에서 카드뉴스 같은 것들로 많이 발행이 돼요. 그래서 저도 그래서 카드뉴스를 시작했는데 카드뉴스에는 딱 한 헤드라인만 들어가요. 그러면 그것들을 사람들이 보면서 공유를 하는 거예요, 친구한테. 그래서 봐봐, 이거 부정선거 맞대잖아. 그러니까 거기가 언론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언론중재위원회 같은 기구의 영향도 안 받는데 그렇죠. 그게 마치 뉴스인 것처럼 소비가 돼버리니까 이런 세계관들이 퍼져나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사태가 굉장히 온라인상에서는 좀 심각하게 자연스럽게 일상에 좀 녹아내고 있다고 보여지네요. 네, 그래서 저는 민주당 국회의원님들이 스레드를 좀 시작을 해보셨으면 어떨까. 스레드에서 정말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고 지금 이거 장채환 선수도 글 올린 게 스레드거든요. 네. 저게 SNS가 스레드인데 왜 스레드 올리냐? 자기네들 세상이에요. 지금 옛날에는 일베가 있었죠. 근데 일베는 사실상 지금 망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뭐 어디서 활동하냐? 스레드랑 그리고 DC 인사이드의 뭐 야구 갤러리 같은 극우 커뮤니티에서 활동을 한단 말이에요. 미정갤이라든지 이런데 민주당 국회의원분들이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 이것들이 분명히 지방선거 그리고 다음 총선이라든지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지금 말씀해주신 거 쭉 들어보니까 이게 단순히 비단 이 양궁 국가대표 선수의 SNS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온라인상에서는 굉장히 조직적으로 이러한 가짜 뉴스가 유통되고 있네요. 만연하게.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장채환 선수가 이야기하는 그 텍스트 하나하나를 보면 전부 다 그 세계관에 정확하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내려주신 이유는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거에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분노를 하셨는데 무슨 윤석열 대통령이 목사님인 것처럼 아니면 뭐 하나님인 것처럼 뭐 내려주신 뭐 은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게 이게 그 정확한 세계관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이게 화제가 되자 장채환 선수가 해명을 올렸는데 그 해명 내용을 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양궁 선수 장채환입니다. 무대응으로 있기에는 제가 너무 한심하여 이렇게나마 글을 써봅니다. 일단 저는 본디 고향이 전남이라 중도 좌파 성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께서 12.3 계엄령을 내리셨을 때 왜 지금 계엄령을 이 시대에 내리셨을까 의문을 가지고 어떤 일이 있었나 찾아보았고 탄핵 남발, 언론 장악 등 개인적인 결론은 자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선 중도 좌파보다는 보수 우파 입장에서 목소리를 내는 게 옳다고 판단. 개인 인스타 스토리에 주변 지인들에게나마 현 상황을 알리고 싶은 마음의 부정선거 정황과 보수적인 내용을 게시하였고 멸공이라는 단어는 저는 커뮤니티도 안 하고 일배도 안 하지만 극우가 쓰는 단어가 아닌 군필자들은 다 아는 예비군 훈련에서 쓰이는 피아식별띠의 멸공이라는 단어가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CCP 아웃이란 단어는 중국 공산당 아웃이라는 뜻이라 하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당연히 중국 공산당 세력이 물러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게시하였습니다. 그리고 태극기 미국 성조기는 6.25 전쟁 때 큰 도움을 준 미국과 동맹을 굳건히 지지하는 저로서는 당연한 거였습니다라는 해명을 좀 올렸어요.
이게 해명이라고 볼 수 없는데 혹시 여러분들 저 해명문을 보면서 하나 생각나지 않으신가요? 대선 때 저도 호남 사람입니다. 한국수요? 한덕수. 네. 전남이 마치 무슨 자기들의 가불기인 것처럼 활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그래서도 저는 좀 의아했던 게 본디 고향이 좀 전남이라라는 딱 표현을 담았어요. 네, 그러니까 저렇게 지역을 평생 뭐 나 전남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가 정치적인 수세에 몰리니까 아 나 전남 사람인데 저 호남 사람입니다 라고 외쳤던 한덕수와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세계관 그리고 그 머릿속에 들어있는 게 비슷하고 또 장채환 선수의 글을 보면 솔직히 양궁 선수잖아요. 국가대표잖아요. 국가대표예요. 그렇죠. 친구가 없나요? 왜 글을 잘 쓰는 친구가 없을까요? 저렇게 그래도 공식적으로 글을 올리는데 입장문을 만져주는 친구도 없는 것 같고 아니 챗GPT라도 돌리면 저런 식으로는 글을 안 만들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보면 아 정말 저 사람들이 지금 어떠한 환경과 정신적 배경에 놓여 있는가를 좀 의심해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저게 무서운 게 이 비단 양궁 선수뿐만이 아니라 좀 그러니까 저는 지금 커뮤니티에 대한 문제들도 있지만은 네. 또 하나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청소년 그리고 2030 청년이라고 하는 그 세대들이 갖고 있는 특성 자체가 아무래도 어떤 그러니까 40, 50대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뭐 나라에 대한 가치라든지 그렇죠. 아니면 뭐 역사 의식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라고 하면 상대적으로는 좀 덜하단 말이에요. 어쩔 수 없이 이게 뭐 SNS나 이런 것도 발달하면서 가치가 없는 세대로까지 지금 되고 있는데 이런 무가치성을 띠고 있는 상황에서 마치 성공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됐을 경우에 그러니까 지금 이런 공인들이 이렇게 뭐 그렇죠. 멸공 이런 표현들을 하게 됐을 때 거기에 그냥 무의식적으로 따라가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종의 저항의식이라고 하는 것조차가 없는 집단이 지금 우리 청소년 청년으로 불리는 세대이다 보니까 이 청소년 청년 세대들을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민주당 차원에서 대응을 할 그렇죠. 거냐 네. 저는 여러 가지로 보고 있는데 우선 첫 번째는 역사 교육 그리고 사상에 대한 교육을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런 것들을 얘기해 줄 수 있는 청년 세대가 많이 정치권에 들어와야 된다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비단 제가 청년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이런 걸 대응할 수 있는 청년들이 전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게 40, 50대 그리고 60대 정치인으로서는 대응하기가 힘들어요. 맞습니다. 이들의 세계를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 세계를 이해하면서 정말 진정으로 정치 계몽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치, 청년 정치인들이 많아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댓글에서도 우리 트루피플님께서 이인혜 대변인 정확한 관점을 가지고 있네요. 민주당 방송에서 이런 내용을 반드시 다루어야 합니다라고 남겨주셨어요. 우리 민철님도 얘기해주신 것처럼 좀 이제 온라인상에 퍼지는 SNS상의 카드 뉴스의 가짜 뉴스에 대해서는 사실 민주당 의원님들도 그렇고 많은 당원, 지지자, 시민분들도 심각하게 와닿지 않는 것 같아요. 피부로. 아 맞죠. 이게 뭐 우리는 다 판단할 수 있는데 이 정도가 뭐 문제가 되겠어? 설마 이런 사리분별을 못할 수준의 사람들이 있겠어? 네.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하지만 근데 그렇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게 우리 서부지법 사태를 전 잊어선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 서부지법 폭동 사태는 반드시 계속해서 기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우리가 계속해서 나름대로 아유 그냥 뭐 문제 되겠어라고 하는 그 극우화된 청소년 청년 세대들이 벌인 일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있었던 수많은 극우 집단의 그 수괴들, 뭐 전광훈과 같은 자들 이런 사람들이 정말 조종하기 쉽게끔 지배당하기 쉽게끔 그 세뇌당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열심히 싸우고 계시는데 네. 개인적으로 좀 힘들지 않으세요? 매일같이 사례 협박이 사례 협박이 와요? 몇백 통씩 오고요. 뭐 소위 이제 야차라고 하는데 야차가 뭔지 아시나요? 야차요? 네. 저 솔직히 말씀드려 몰라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래서 사실 그 청년 정치인 중에서도 네. 조금 야차가 뭔가요? 이제 그 담당해서 하는 사람이 필요한 이유인데 아. 요즘에 유튜브에서 되게 유행하고 있는 컨텐츠예요. 뭐라면 룰 없이 맞짱을 뜨는 거예요. 룰 없이 진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길거리에서. 그대로 진짜 네. 길거리 파이터처럼 룰 하나도 없이 규정 하나도 없이 아 그냥 그래서 거네요. 뭐 치고 다니는 네, 뭐 야차룰이라고 네. 말을 하거든요. 아 그걸 야차라고 하는 근데 이제 거군요. 그런 것들을 보면
야차를 뜨실? 이러고 막 와요. 너 나랑 한번 야차 한번 뜨자. 이런 식으로 연락이 이거는 몇백 통씩 와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폭력성이 그들에게서 보인다라는 공통점들을 볼 수 있고, 그들이 결코 논리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닌 폭력으로 일을 해결한다고 한다는 것이 그들의 세계관을 좀 보여주기 때문에 더 민주당이 심각하게 봐야 된다. 이거는 정책으로도 그리고 논리로도 해결할 수가 없는 문제라는 점을 좀 명확하게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 같은 경우도 지금 후추 스프레이를 샀습니다. 아, 네. 진짜 후추 스프레이 구매하셨어요? 네, 실제로 뭐 네 나랑 길 가다가 한 번만 마주쳐라 이런 연락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이제 저를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저를 실제로 알아보긴 어려울 거예요. 제가 키가 좀 큰 편이잖아요. 근데 그들은 저를 160대로 알고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못 알아보긴 할 텐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도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호신도 그래서 생기고 있다. 그래서 저도 이 문제를 좀 해결해보고 싶은 사람이잖아요. 저는 좀 용기를 내서 그런 극우들 집회에 천막을 쳐서 나가볼 생각이에요. 안 돼요. 근데 위험해요. 너무 위험하고 생사의 위협까지 받는 행동은 자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건 나의 생존이기 때문에 나의 생명과 안전이 지켜지지 않는 상황은 절대 가시면 안 됩니다. 근데 또 이재명 대통령이 항상 말씀하시는 것처럼 경청의 힘이 있을 거라고 저는 좀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고 있는데 나간다면 한 10명, 20명, 30명에서 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그 문제를 좀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좀 과감하지만 위험하지만 좀 그런 선택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고민을 좀 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심각하다는 거. 이게 단순히 정책과 논리로는, 그리고 언론 개혁만으로는 해결되기가 이미 어려운 수준에 왔다는 거. 그러니까 언론의 지형과 형태가 변화하는 시대에서 뉴미디어가 언론을 대체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 뉴미디어에 대한 제재 그리고 법적 책임의 영역은 아직까지도 정치권 내에서 규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예리하죠. 사실은 저는 이제 방송 3법 이야기들도 있지만 뉴미디어에 관련된 부분에서 가짜뉴스를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방송 3법이 무슨 의미가 있나라는 좀 안타까운 마음도 좀 있어요. 네, 저는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지금 민철님 말씀에 좀 많이 공감하고, 사실 민주당이 그러니까 정치는 타이밍이에요. 그렇죠. 결국. 네. 저는 불법 비상계엄 이후에 이 민주화라는 거를 그냥 우리는 지금 우리 세대에서 솔직히 민주주의라고 하는 거 되게 익숙한 그렇죠. 거잖아요. 네. 이게 우리의 어른들, 선배들 같은 경우에는 그걸 민주화를 위해서 쟁취하는 세대였다라고 하면 우리는 민주주의를 누리는 세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표현을 자유롭게 하는 것 자체가 그냥 일상인 세대란 그렇죠. 말이에요. 네. 근데 이 불법 비상계엄을 토대로 해서 실제적으로 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대가 있구나, 그리고 독재를 하려는 자들이 있구나, 네. 우리가 그리고 그 민주주의를 더 체감할 수 있었던 시기였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때가 타이밍이 되어서 우리가 조금 더 극우화나 이런 부분에 좀 더 접근을 했으면 어땠을까, 그러니까 극우화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대응을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은 개인적으로 좀 있어요. 그렇지만 민주당에서 지금이라도 좀 이 극우화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러니까 사상이나 역사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그리고 민주당 차원에서 이 청년 정치인들을 어떻게 육성해서 그렇죠. 이 극우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정치인으로 육성을 시킬 것인가, 이에 대한 논의들이 좀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